네, 우리 이철성 후보자님 우선 후보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좀 심한 고초를 겪고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23년 전에 음주 사고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이죠. 거듭 지적이 나왔지만 그 모두 발언에서도 후보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대한민국 현재 불법과 무질서 때문에 혼란이다. 불법을 엄단하겠다. 근데 정작 본인의 불법 행위는 스스로 엄단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죠. 앞으로 과연 그러한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잣대를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민초들의 아픈 민생에서 나오는 사소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이게 한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연 판단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민들께 있겠죠. 예.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는 결국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 부분을 국민을 대표해서 문제제기를 할 뿐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밀양 그 대책위 관계자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문제제기 계속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본인이 그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겪고 계신 고초를 토대로 해서 다른 국민들께서 본인들의 그 아픈 삶의 현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거리로 나오셨을 때 겪으신 고초 같은 잣대로 보셔야만 아마도 이 부분은 치유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두 번째는 의미는 경찰 조직 내부의 문제죠. 영이 서겠느냐 계속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 앞서도 이야기가 됐죠. 동두천 경찰서 고 최혜성 순경 그 32살 어린 그 신임 여순경이 본인이 단속 치수 미만 0.029% 전혀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죠. 예. 그리고 경미한 피해자 없는 자기만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요. 감찰의 그 부름을 받고 예정되어 있던 어머니와의 제주도 여행도 포기해야 했고 휴가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본인이 이 사고로 자신의 경찰 꿈에 그리던 경찰관 신분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 이후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경찰관들의 징계 또는 감찰 조사 이런 부분들 앞에서 과연 청장이 되신다면 영이 서겠느냐. 이 부분 역시 판단은 경찰 내부의 몫이겠죠. 경찰 동료 후배들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면 외부에서야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경찰 내부의 여론에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 청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의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연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러한 음주사고 경력과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회피한 부분까지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특혜를 준 것이냐.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후에 그 엄청난 빚을 진 경찰청장이 민정수석이나 또는 그와 연관된 청와대 분들에게 은혜 갚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정수석이 스스로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 둘 간에 어떤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문제는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검증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음주와 관련해서는 경무관 때부터 그 소명을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 주시고요. 예. 저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우리 그 후보자의 경찰 철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작성하신 논문 속에 명확히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경찰의 원리로 국민 주권 원리를 내세우셨죠. 기억하십니까? 예. 네, 지금도 변함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의 확보가 급선무다. 그리고 이러한 언급은 일반적인 평상 상태를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통일 격변기, 급변하는 치안 상황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찰의 원칙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네. 그리고 같은 논문에서 통합경찰의 기본 원리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성, 두 번째는 능률성,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 맞죠? 예, 네. 오늘 모두 발언에서는 그런데 능률성에 대한 부분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범죄를 막겠다, 불법을 엄단하겠다, 과학수사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민주성과 중립성을 배제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너무 중요하고 당연해서 산수와 같아서 그냥 넘어간 것입니까? 예,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네. 말씀하셨듯이 경찰 또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명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 또 민주성도 역시 우리 자유민주제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 장군을 꼽으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선배 경찰관 중에서는 존경하는 인물이 없으십니까? 뭐 역대 모든 정장들께서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청장이라고 한정을 하시죠? 경찰관 중에 훌륭한 분은 청장밖에 없나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청장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경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선배 경찰관 중에. 예, 선배 경찰관 중에 훌륭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누구 한 분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그분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럴 뿐이고 혹시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퇴직한 분 중에 이조은 씨를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네, 어떤 면을 존경하십니까? 항상 소탈했고 직원들하고 건의 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충분히 했고 퇴직 후에도 일체 다른 데 나아가지 않고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네, 개인적인 아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실 텐데요. 경찰교육원에 이분들의 이름을 딴 건물도 있죠. 예, 두 분이 고 있습니다. 안병화 예, 경무관과 고 차이력 예. 경무관. 예. 이분들은 혹시 존경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존경합니다. 예, 그렇죠. 예. 이분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두 분 다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호국 영웅들이십니다. 예. 우리 국가보훈처 혹은 전쟁기념관에서 선정하신 10분의 호국 영웅 중에 들어가시고 또 지난해 8월 이달의 호국 인물로 선정되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애국심, 충정심 누구 못지않은 분들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분들은 상부 권력자의 지시를 불응했다는 특징을 둘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무관은 5.18 민주화 항쟁 때 발포 명령을 거부한 대가로 돈을 받고 의료중을 사망하셨습니다. 차이력 경무관 역시 공비투고를 적극적으로 사살하고 화엄사 등 천년사절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경찰관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이유는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경찰의 중립성, 민주성, 국민을 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 국민을 아끼는 그런 마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추가 질문 다음. 네, 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의 아픈 민생에서 나오는 사소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이게 한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연 판단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민들께 있겠죠. 예.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는 결국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 부분을 국민을 대표해서 문제제기를 할 뿐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밀양 그 대책위 관계자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문제제기 계속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본인이 그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겪고 계신 고초를 토대로 해서 네, 우리 이철성 후보자님 우선 후보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좀 감사합니다. 심한 고초를 겪고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23년 전에 음주 사고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이죠. 거듭 지적이 나왔지만 그 모두 발언에서도 후보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대한민국 현재 불법과 무질서 때문에 혼란이다. 불법을 엄단하겠다. 근데 정작 본인의 불법 행위는 스스로 엄단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죠. 앞으로 과연 그러한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잣대를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민초 또는 감찰 조사 이런 부분들 앞에서 과연 청장이 되신다면 영이 서겠느냐. 이 부분 역시 판단은 경찰 내부의 몫이겠죠. 경찰 동료 후배들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면 외부에서야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경찰 내부의 여론에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 청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의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연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러한 음주 사고 경력과 자신의 신분을 예, 전혀 문제가 아니죠. 예. 그리고 경미한 피해자 없는 자기만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요. 감찰의 그 부름을 받고 예정되어 있던 어머니와의 제주도 여행도 포기해야 했고 휴가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본인이 이 사고로 자신의 경찰 꿈에 그리던 경찰관 신분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 이후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경찰관들의 징계, 다른 국민들께서 본인들의 그 아픈 삶의 현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거리로 나오셨을 때 겪으시는 고초, 같은 잣대로 보셔야만 아마도 이 부분은 치유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두 번째는 의미는 경찰 조직 내부의 문제죠. 영이 서겠느냐. 계속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 앞서도 이야기가 됐죠. 동두천 경찰서 고 최혜성 순경 그 32살 어린 그 신임 여순경이 본인이 단속 치수 미만 0.029% 전혀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